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2121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로 다음 날 일본으로부터요.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코스피가 울고 싶은데 뺨을 맞긴 한 것 같지만요. 자동차주는 뺨 맞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넉다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을 공개한 그날 종가가 아주 의미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1월 28일 금요일장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최근 급등에 따른 멀미도 있었고요. 일본에서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증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도 적극적인 플레이를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양증시 모두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7포인트 내리면서 2107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은 2115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전장에서는 2119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2100선마저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마감은 그래도 2107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 강하게 매수했었던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기관도 매도에 가세했는데요. 개인만이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9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780억 원 정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개인만이 사주는 가운데 3,20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매수 우위 출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전환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1포인트 내리면서 527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도 530선 위에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하락 전환하자 코스닥도 따라서 10시 30분 구간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꾸준하게 약보합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낙폭도 크지 않은 가운데 소폭 조정으로 마감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만 지지해줬다면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기관도 10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고요. 외국인도 4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기관 쪽에서 150억 원, 외국인 쪽에서 200억 원 정도 사줬지만 개인 쪽에서 400억 원 정도 차익 실현을 놓으면서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하락했는데요. 오늘 80전 내리면서 1113원 60전에 마감됐습니다.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적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코스피가 하락 전환하면서 외국인들도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10시 구간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상승폭 또한 제한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3원과 1115원 사이에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100만 원대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최고가 경신했고요. 호실적을 발표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4%, 6%대로 하락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LG화학은 1.7% 올랐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오늘까지 상승 반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 상승했고요. KB금융은 당구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정유주가 또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7% 올랐고요. 어제 호실적 발표한 서울반도체는 성장 기대감의 추가 상승이었습니다. CJ홈쇼핑도 0.2% 올랐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동서도 1% 올랐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GS홈쇼핑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6거래일째 지속하고 있지만 지수는 조금 내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가장 부진했던 업종은 자동차주였습니다.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엔화 가치가 급락했고요. 이에 자동차 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자동차주 주가가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네, 이 가운데 현대차가 4% 하락했습니다. 어제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한 현대모비스는 6.7% 급락했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아차 역시 호실적 발표했지만 3%대로 하락했습니다. 나머지 부품주들도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IT주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울고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빨간불을 유지하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되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주가가 부진한 모습. 어닝쇼크의 삼성 SDI는 4%대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끈 호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AM/OLED 관련주인데요. 삼성전자에서 올해 AM/OLED 분야에 5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AP시스템은 신고가 경신하면서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권에서 8%대로 오르면서 AM/OLED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조정장 속에서도 상승 흐름을 꾸준히 유지한 업종은 석유화학주였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했는데요. 그 가운데 어제 강세를 보였던 정유주들 오늘 또다시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LG화학이 1.7%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정유주인 GS와 SO일 마찬가지로 올랐는데요. 특히나 어제 11% 급등했었던 SO일이 1% 추가 상승이 있었고요. 금호석유와 한화케미칼이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급등 부담에 따라서 오늘장 쉬어가는 테마주도 있었습니다. 바로 LTE 관련주들인데요. 상용화 기대감에 이틀 연속으로 급등했습니다만 3거래일째인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노와이어가 3%대로 하락했고요. RF텍과 KMW는 5%대 하락, 전반적으로 약보합에서 5%대로 하락하면서 LTE 관련주들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차트 위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삼성엔지니어링만이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약보합에서 3%대로 하락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도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두산엔진부터 한국타이어까지 호실적이었지만 주가는 부진한 모습. 넥센타이어와 코리안미는 오늘 실적도 부진했고요. 주가 마찬가지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결국 0.3% 정도 빠졌지만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결국 1% 이상 빠지면서 5일선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일본으로부터 날아온 안 좋은 악재 신용등급 하락, 우리 오늘 조정으로 끝이 났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봤는지 특징 추려보고 다음 주 짧지만 미리 대비해보는 대비책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으로 갈까요? 배성영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닷새 만에 쉬어갔는데 결국 이 정도 조정은 일본에 비해서는 참 양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역시 지수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기술적인 부담과 맞물린 가운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매물이 나오면서 상중 조정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자동차 업종에 국한되었다는 측면에서 또한 기타 섹터, 그러니까 자동차와 화학 그리고 은행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전반적인 지수 흐름은 장중 조정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역시 지수가 어느 정도 목에 찬 느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종의 그런 동반 상승보다는 오히려 섹터별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좀 순환매만 도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결국에 기술적 부담 때문에 좀 조정받았지만 추세는 거리끼지 않았고 일본의 신용등급 조정 여파는 자동차주에 집중이 되면서 시총 비중 때문에 조금 지수도 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본의 이 신용등급 강등 악재가 이미 간밤에 열렸었던 뉴욕 증시를 크게 흔들지 못했었는데 뉴욕도 진짜 많이 올라와서 이제 앞으로 조정을 받느냐 조금씩이라도 더 가느냐 여기 기로점에 서 있잖아요. 근데 주말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온다는데 그게 뭡니까? 예, 역시 이제 미국 4분기 GDP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역시 3분기 2.6%에서 4분기 3.5%로 상승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어제 나온 IMF의 그런 경기 전망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역시 2011년 선진국 시장을 기존 4.2%에서 4.4%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역시 주요한 이유는 이제 미국 시장이 지난해 2.3%에서 올해 3.0%까지 추가적으로 큰 폭의 그런 경기 개선이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역시 현재 글로벌 증시 또한 미국발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흐름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역시 이제 마디 지수인 다우 지수 기준으로 12,000선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해서 1,300선 돌파 여부가 일단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실적은 역시 이제 쉐브론과
정유업종인 쉐브론과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인 포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은 계속해서 매크로 호조세를 반영하면서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의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쉐브론, 포드 기업 실적도 그렇지만 미국의 4분기 GDP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면은 주말에 뉴욕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끝날 확률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다음 주 이제 설 앞두고 이 거래밖에 열리지 않잖아요. 조금 더 반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오늘 한번 눌렸으니까 다음 주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일단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글쎄요, 우리 시장이, 이전까지는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강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1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머지 마켓의 그런 인플레 우려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흐름은 역시 이제, 외국인 매수나 전반적인 시장의 그런 수급 동향에 의해서 계속해서 좌우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2월 시장은 전반적으로 1월 말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 탄력은 다소 좀 둔화될 가능성은 일단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는 국면이고요. 매크로 측면의 호재들을 상당히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단 2월 증시는 다소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역시 섹터별로는 활발한 순환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도 거의 하이라이트는 끝난 시점이고 또 설 앞두고 있어서 거래량 자체가 확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역시나 업종 순환매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은 어느 쪽을 유망하게 보십니까? 업종 중에서요. 예, 일단은 뭐 현재 주도주인 섹터의 흐름이 크게 뭐 현재의 흐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주도하는 화학과 정유 그리고 오늘 하락은 했지만 자동차 섹터의 그런 상승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엔화 약세 우려에 따른 그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의 그런 우려가 부각은 됐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 측면의 그런 불리함을 물량 측면에서 충분히 만회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엔화 약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 회복 징후가 좀 더 가시화되고 제2차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한 6월 중 이후에나 좀 엔화 약세가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화학과 자동차, 정유 섹터에 대한 계속적인 보유 관점에서의 시장 대응이 좋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두 번째는 경기 민감주인 IT와 금융 섹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한 레벨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을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가 100만 원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은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외국인 기관 보니까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담은 것 같네요. 하이닉스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경기 회복하면은 IT하고 함께 가는 것이 금융 쪽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금융은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진한 거예요? 은행은 은행대로, 증권과 보험은 보험대로 말이죠. 예, 일단은 뭐 금융 섹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선행주의 흐름과 함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연초에 나온 은행권에 대한 저축은행 M&A와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이 일단은 시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보험주의 경우에는 다소 시장의 보험주의 흐름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상당히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일부 주도주인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7년 고점을 넘어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뭐 3분기 금리 인상의 그런 재료들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우상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증권주의 경우에는 최근 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을 비롯한 대형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지수가 2100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순환매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금융주에 대한 새 섹터 자세하게 또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에 있는 배성영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연간 매출 15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154조 6,300억 원과 영업이익 17조 3천억 원의 사상 최대 경영실적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이 150조 원을 넘은 것도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4사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은 41조 8,700억 원, 영업이익은 3조 1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보다 다소 밑돌았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시설 투자에 총 23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은행들이 지난해 12월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 금리는 연 5.08%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넉 달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금리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은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이 실적 경쟁을 벌인 결과로 보입니다. 반면 예금 금리는 큰 폭으로 올라 저축성 예금의 금리는 3.32%로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이팔성 회장 후임에 대한 선임 절차에 돌입합니다. 우리금융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사회이사 3명, 외부 전문가 3명, 주주대표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가운데 1명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앞으로 공모를 통해 회장 후보를 물색하고 검증 작업을 거쳐 차기 회장 후보 1명을 이사회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후 오는 3월 4일 열리게 되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이 최종 선임됩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일고 있는 구제역 확산 책임 논란과 관련해 사태를 종식시킨 뒤에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구제역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장관이 질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지금은 오로지 사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고 책임론 등의 정치적 논란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책임론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유 장관은 친박계 핵심 인사로 이번 책임론을 여권 내 계파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네, 이상 1월 28일 금요일에 보내드릴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 주봉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지난 한 주 빠졌던 지수를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놓는 한 주가 됐습니다. 주말 미국에서 나온다는 4분기 GDP 속보치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3.5% 연율로 뉴스화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월 마지막 거래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